부인, 이거 확인 좀 해주실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나 박지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서류를 받았다. 뭔데요? 아파트 민원 기록입니다. 저희가 요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과거 기록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부인 명의로 된 민원이 좀 많아서요. 나는 첫 장을 펼쳤다. 민원 일자 2021년 3월 15일. 민원 내용 층간 소음 밤 11시 이후 쿵쿵거리는 소리. 민원인 1,500이요. 가해자 박지은 1,600이요. 뭐지?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민원 일자 2021년 6월 22일. 민원 내용 복도 사물함 불법 설치. 민원인 1,603호. 가해자 박지은 1,600이요. 또 다음 장. 민원 일자 2021년 9월 8일. 민원 내용 베란다 빨래 물 떨어짐. 민원인 1,500이요. 가해자 박지은 1,600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류를 빠르게 넘겼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3에서 5건씩. 총 17건. 모두 내 이름이었다. 박지은, 박지은, 박지은. 이게 다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인께서 매번 사과하러 오셔서 처리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부인이 가해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나는 멍했다. 17건. 3년 반 동안 17번이나. 혹시 이 기록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요. 네, 물론이죠. 여기 상세 내역 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나는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15일 층간소음. 처리 경위 박지은 본인이 관리사무소 방문. 아이들이 뛰어서 그렇다. 조심하겠다며 사과함. 2021년 6월 22일 복도 사물함 불법 설치. 처리 경위 박지은 본인이 관리사무소 방문. 남편이 설치한 것이다. 바로 철거하겠다며 사과함. 2021년 9월 8일 베란다 빨래 물 떨어짐. 처리 경위 박지은 본인이 관리사무소 방문. 세탁기 배수 문제였다. 수리하겠다며 사과함. 모든 민원의 처리 경위가 똑같았다. 박지은 본인이 방문, 사과함. 나는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일으켰나? 아니, 잠깐. 기억을 되짚어 봤다. 2021년 3월 층간소음. 그건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밤늦게 게임하면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녔던 날이다. 내가 사과하러 갔다. 2021년 6월 복도 사물함. 남편이 골프채 보관함을 공용 복도에 놓았다. 이웃이 불편하다고 하자 내가 사과하고 치웠다. 2021년 9월 베란다 물. 남편이 화분에 물 주다가 흘린 거였다. 역시 내가 사과했다. 모든 민원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내 이름으로 기록된 거지? 저기요, 이 기록들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 그냥 사과하러 온 거잖아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저희는 누가 사과하러 오면 그 사람을 가해자로 기록하거든요. 보통 가해자 본인이 오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부인께서 사과하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확인을 하셨어야죠. 제가 사과했다고 해서 제가 한 거라고 기록하면 어떡해요?
직원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매뉴얼대로 한 거라서. 나는 심호흡을 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다. 이미 기록은 남아 있었다. 이 기록 수정할 수 있나요? 정정 신청을 하시면 검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요? 네,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요. 나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서 1502호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쌀쌀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 같지 않았다. 왜 그럴까 했는데 이제 알 것 같았다.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민원을 17번이나 일으킨 문제 이웃이었던 것이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탁자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여보, 이거 봐. 남편은 건성으로 서류를 훑어봤다. 뭐야, 이거?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이야. 우리 집 민원. 그래서?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어. 17건 전부. 남편은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이 사과하러 갔으니까 그렇겠지. 그게 문제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이름으로 기록됐다고. 뭐 어때? 이미 해결된 거 아니야? 나는 기가 막혔다. 어때? 나는 이제 이 아파트에서 문제 주민으로 찍혔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가. 남편은 다시 TV를 봤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게 맞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원 기록들을 떠올렸다. 17건, 3년 반 동안 17번.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다. 2021년 3월 층간 소음. 아들 민준이가 친구들과 밤늦게 게임. 2021년 6월 복도 사물함. 남편이 설치한 골프채 보관함. 2021년 9월 베란다 물. 남편이 화분 물 주다 흘림. 2021년 12월 주차 분쟁. 남편이 다른 집 주차 구역 침범. 2022년 2월 쓰레기 분리수거 미흡. 아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림. 2022년 5월 층간 소음. 딸 서연이가 피아노 늦은 시간까지 연습. 2022년 7월 엘리베이터 내 자전거 보관. 남편이 자전거 그냥 세워둠. 계속 기억이 났다. 17건 모두. 그리고 모든 민원에서 내가 한 일은 똑같았다. 사과하러 가기. 왜 나는 매번 사과하러 갔을까? 그건 간단했다. 가족들이 안 했으니까. 민준이는 엄마가 알아서 해라고 했고, 서연이는 나 몰라라고 했고, 남편은 당신이 좀 해결해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갔다. 매번 아래층에 옆집에 관리사무소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다음부터 조심해. 가족들은 대충 듣고 넘어갔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됐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갔다. 서류를 다시 펼쳤다. 17건의 민원, 17번의 사과.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중에서 내가 직접 일으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밤늦게 소리 지르지 않았고, 공용 공간에 물건 두지 않았고, 이웃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내가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과 남편을 거실에 모았다. 얘들아, 아빠, 이거 좀 봐. 민원 기록을 보여줬다. 민준이가 먼저 반응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집 민원 기록이야. 3년 동안. 서연이가 킥킥 웃었다. 헐, 많다. 엄마 엄청 혼났겠네. 서연아, 이거 엄마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너희랑 아빠가 한 거야. 분위기가 싸해졌다. 남편이 서류를 훑어봤다. 이게 다 우리가 한 거야? 응. 그런데 전부 내 이름으로 기록됐어. 왜? 내가 사과하러 갔으니까. 민준이가 말했다. 그럼 엄마가 사과 안 하면 되잖아. 민준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일으킨 일인데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서연이가 투덜거렸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 우리는 바쁘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남편이 말했다. 지은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미 다 해결된 일이잖아. 해결됐다고?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민원왕이야. 에이, 설마 누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 1502호 아주머니는 나보면 인사도 안 받아. 원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갔다. 저기요, 민원 기록 정정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셨죠. 정정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돼요? 실제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잘못 기록됐는지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실제 가해자 박민준 아들, 박서연 딸, 남편 이름. 펜이 멈췄다. 이걸 쓰면 가족들이 기록에 오르는 거였다. 그럼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엄마가 왜 우리 이름을 써?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엄마 너무해.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쓸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정 신청서는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매일 그 서류를 보며 고민했다. 쓸까 말까? 가족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민원이 들어왔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1602호 부인, 또 층간소음 민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요? 어젯밤 11시쯤이요. 1502호에서 신고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불렀다. 민준아, 서연아. 어젯밤에 뭐 했어? 민준이가 대답했다. 게임했어. 왜? 소리 질렀어? 아니, 조금이 얼마야? 친구들이랑 보이스챗 했는데 그게 좀 시끄러웠나? 나는 한숨을 쉬었다. 밤 11시에 소리 지르면 어떡해. 아래층에서 또 민원 넣었어. 아, 깜빡했어. 미안. 미안하면 다야? 이제 또 내가 사과하러 가야 돼. 민준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502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아주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나왔다. 또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실수로? 벌써 몇 번째 실수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또 이러시네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쿵쿵거리고 소리 지르고 잠을 못 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더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 아래층에서 너무 화나셨어. 알았어, 엄마. 미안해. 하지만 민준이 표정에는 진심이 없었다. 그냥 엄마 기분 맞춰주는 것 같았다. 나는 좌절감이 밀려왔다. 이게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오늘 또 민원 들어왔어. 또? 뭔데? 민준이가 밤에 게임하면서 소리 질렀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그 녀석 맨날 게임만 하네. 그래서 내가 또 사과하러 다녀왔어.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게 다야? 나는 폭발했다. 수고했어로 끝이야? 당신은 왜 안 가? 내가 뭘? 사과하러. 당신 아들이잖아. 나는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잖아. 나는 안 바빠? 당신은 집에 있잖아. 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 남편은 당황했다. 왜 갑자기 이래? 오늘 기분 안 좋아?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 3년 동안 17번이나 사과하러 다녔는데, 그래도 당신이 더 잘 처리하잖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 문제가 아니야. 책임 문제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눈물이 났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책임지고 사과하고 고개 숙여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말을 잘 들어주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 같아.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말을 잘 들어준다고? 응. 당신은 이해심도 많고 참을성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신한테 맡기는 거야.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민준이도 아침 식사하면서 말했다. 엄마, 나도 어제 생각해 봤는데 미안해. 근데 엄마가 워낙 잘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좀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 서연이도 거들었다. 맞아. 엄마는 이웃들이랑도 사이 좋잖아. 엄마가 사과하면 다들 이해해 주는데 우리가 가면 더 삐걱거릴 것 같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내가 사과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 맡기는 거였다. 그럼 너희는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맡길 거야? 민준이가 대답했다. 아니, 조심할게. 근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엄마가 좀. 남편도 거들었다. 우리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당신이 좀 커버해주면 좋지.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커버 요원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나는 너희들이 실수할 때마다 뒤처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은아, 왜 그래?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도움과 뒤처리는 달라.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는 각자 책임져. 뭐? 민준이가 소음 일으키면 민준이가 사과하고 당신이 주차 잘못하면 당신이 사과해. 그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왜? 민준이는 애고 나는 일 때문에 바쁘고 나는 안 바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은아, 요즘 민수랑 사이 안 좋아? 어머니, 그게 민수가 전화했더라. 요즘 내가 이상하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은아, 가정을 지키는 건 여자의 몫이야. 좀 참고 이해해줘야지. 어머니, 저는 3년 동안 참았어요. 3년이 뭐야? 나는 40년을 참았어. 그래서 제가 40년을 참아야 돼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세상이 그래. 여자가 희생해야 가정이 편해.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아니라, 그럼 참아. 남편 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게 여자의 행복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세상이 그렇다고? 여자가 희생해야 한다고? 나는 그게 싫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결혼 초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쓴 일기들. 펼쳐보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됐다.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깨웠다. 아래층에서 항의했다. 내가 사과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복도에서 소란 피웠다. 옆집에서 불만. 내가 사과했다. 남편이 주차를 잘못해서 다른 집 차를 막았다. 내가 차를 옮겼다. 10년 전부터 이미 패턴이 있었다.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해결한다, 사과한다, 끝. 그리고 가족들은 배운다. 엄마가 알아서 해준다.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일기를 더 읽어봤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집안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더 사교성이 좋으니까 당신이 하는 게 낫다고. 민준이가 말했다. 엄마가 하면 사람들이 덜 화낸대. 나는 모두의 기대에 부응했다. 착한 며느리,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 그러려면 참아야 했고, 희생해야 했고, 책임져야 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가족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나 혼자 떠안고, 조용히 해결했다. 그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민원 기록 17건. 모두 내 이름. 이웃들은 나를 문제 주민으로 본다. 관리사무소는 나를 상습 민원 가해자로 기록한다. 그리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의지한다. 편하게.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이제 충분하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다음 날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다들 앉아봐. 중요한 얘기할게. 남편과 아이들이 거실에 모였다. 뭔데, 엄마? 앞으로 규칙을 정하려고. 무슨 규칙? 나는 종이를 꺼냈다. 첫째, 층간소음은 밤 10시 이후 금지. 어기면 본인이 직접 사과하러 간다. 엄마, 그건 좀. 둘째, 공용공간 사용규칙 위반 시 본인이 직접 처리한다. 지은아, 이게 무슨. 셋째, 이혼 민원 발생 시 가해자 본인이 책임진다. 민준이가 투덜거렸다. 엄마,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3년 동안 참았어. 이제 안 참아. 서연이가 물었다. 그럼 엄마는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도와주는 거랑 대신해 주는 건 달라. 너희가 실수하면 내가 조언은 해줄게. 하지만 사과는 너희가 직접 해. 남편이 말했다. 지은아, 좀 과하지 않아? 애들한테까지. 과한 건 지난 3년이었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도 싫으면 당신이 대신 사과하러 다녀. 나는 이제 안 해. 남편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종이를 벽에 붙였다. 오늘부터 시행이야. 각자 자기 행동에 책임져. 일주일 후 시험이 왔다. 민준이가 또 밤에 게임을 했다. 소리를 질렀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1602호 부인, 또 층간소음 민원이. 네, 알겠습니다. 제 아들이 직접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네. 부인이 안 오시고요? 네, 앞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갑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이를 불렀다. 민준아, 어젯밤에 소리 질렀지? 응. 미안. 아래층에서 민원 넣었어. 가서 사과해. 엄마가 가면 안 돼? 안 돼. 내가 해. 엄마, 제발.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하면 돼. 간단해. 근데 무섭잖아. 민준아, 내가 소리 질러서 아래층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 내가 책임져야지. 민준이는 울상을 지었다. 진짜 가야 돼? 응. 민준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1502호로 내려갔다. 나는 문 뒤에서 지켜봤다. 민준이가 초인종을 눌렀다. 아주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아, 위층 아드님? 안녕하세요. 저 어제 제가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니야, 내가 직접 사과하러 오다니. 기특하네. 앞으로 조심하면 돼. 네,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올라왔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엄마, 다 했어. 어떻게 됐어? 아주머니가 괜찮대. 조심하래. 봐, 내가 하니까 되잖아.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근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 아주머니가 생각보다 친절하셨어. 당연하지. 내가 진심으로 사과했으니까. 그날 이후 민준이는 밤에 게임할 때 조심했다. 소리를 낮추고 10시 이후에는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남편이 주차를 잘못했다. 옆차를 막아버렸다. 차 주인이 관리사무소에 전화했고 관리사무소는 우리 집에 연락했다. 1602호 주차 좀 옮겨줘. 나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주차 잘못했어. 옆차 막았대. 아, 그래. 당신이 좀 옮겨줘. 안 돼. 당신이 와서 옮겨. 나 지금 회의 중인데. 그럼 회의 끝나고 와. 나는 안 옮겨줘. 지은아, 제발. 그냥 이번만. 안 돼.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나갈게. 30분 후 남편이 허겁지겁 와서 차를 옮겼다. 그리고 옆차 주인에게 직접 사과했다. 저녁에 남편이 말했다. 오늘 회의 중에 나와서 완전 창피했어. 그럼 다음부터 주차 잘하면 되지. 그래도 당신이 좀 도와주지. 나는 당신 비서가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주차를 조심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가족들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밤에 게임을 줄였다. 서연이는 피아노 연습 시간을 조절했다. 남편은 주차를 조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갔다. 저기요, 한 달 전에 민원 기록 정정 신청하려고 했었잖아요. 아, 네. 하시려고요? 네. 직원이 신청서를 꺼냈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막힘없이 썼다. 실제 가해자 2021년 3월 15일 층간 소음 박민준 아들 2021년 6월 22일 복도 사물함 박재현 남편 2021년 9월 8일 베란다 물 박재현 남편 17건 모두 실제 가해자를 명시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썼다. 사유 본인 박지은은 가해자가 아니라 가족 대신 사과한 사람임. 실제 가해자는 위 명시된 가족 구성원들이며 향후 정확한 기록을 위해 정정 요청함.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부인, 정정 신청 승인됐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과거 기록은 완전 삭제는 안 되고 정정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사장님께서 부인 만나고 싶으시대요. 저요? 왜요? 직접 말씀하신대요. 다음 날 나는 이사장실을 찾아갔다. 60대 중반의 이사장이 나를 맞았다. 박지은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제가 부인을 부른 이유는요. 민원 기록 정정건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부인 사례를 보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너무 형식적으로 기록을 관리했어요. 사과하러 온 사람을 무조건 가해자로 기록했죠.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부인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실제 가해자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부인이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장은 악수를 청했다. 부인,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슴이 뿌듯했다. 내가 변하니까 시스템도 변했다. 석 달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준이는 이제 스스로 조심했다. 밤 10시 이후에는 헤드셋을 쓰고 게임을 했다. 서연이는 피아노 연습 시간을 이웃과 조율했다. 몇 시까지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봤다. 남편은 주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심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버릴 때, 복도 사용할 때,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였다. 엄마, 이거 괜찮을까? 소음 될까? 여보, 이렇게 하면 이웃한테 피해 안 되지? 더 이상 나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1502호 아주머니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가 먼저 밝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부인. 요즘 정말 조용하네요. 감사해요. 죄송했어요, 그동안. 아니에요. 오히려 아드님이 직접 사과하러 온 거 보고 감동했어요. 요즘 그런 애들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인,
저희 동네 엄마들 모임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정말요? 네, 매주 목요일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모임이에요. 나는 기뻤다. 좋아요. 꼭 가고 싶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됐다. 어느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말했다. 지은아, 요즘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았어. 뭐가? 우리가 너무 당신한테만 의지했어. 미안해. 민준이도 거들었다. 맞아, 엄마.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 서연이도 말했다. 엄마, 나도. 앞으로는 내 일은 내가 할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남편이 물었다.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오래 참았어? 진작 말하지. 말해도 안 들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리고 나도 확신이 없었어. 내가 과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계속 의심했거든. 이제는, 이제는 확신해. 내가 옳았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가족 바꿔줘서.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드디어 알았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다. 사과는 해결이 아니다.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책임지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정직한 대화에서 온다. 진정한 해결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더 이상 대신 사과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더 건강해졌다. 내 이름의 민원은 끝났다. 이제 시작되는 건 우리 각자의 책임이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최종 정정 기록을 받았다. 민원 기록 1602호 박지은. 정정사항 기존 17건의 민원에 대해 실제 가해자 정정 완료. 박지은은 가해자가 아닌 사과 대리인이었음을 명시함. 나는 그 기록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가족들이 물었다. 엄마, 왜 이걸 걸어놔? 기억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민준이가 웃었다. 엄마, 이거 좀 민망한데. 민망해야지. 안 그러면 또 잊어버려. 남편도 웃으며 말했다. 그래, 걸어두자. 우리 가족 성장의 증거니까. 나는 행복했다.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들이 함께 책임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신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